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평진전이라는 것은 심여첨 선생님이 지으셨죠. 예, 그래서 총 5권 1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권이에요. 5권에서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평진전 권 2라고 한 것은 권 1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논 10간 12지 12지 방위 배 궤도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 생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본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이제 초입자들, 사주를 공부를 처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가불병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권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용신, 그래서 이 용신장이 이제 2권에 나오죠. 그래서 1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권이 그렇죠.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2, 3, 4, 5권을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여첨 선생님은 1710년, 그러니까 39년도에 진사 합격을 하셨다고 되어 있으면서 생물연대는 몰라요. 생물연대는 모르는데 이분이 진사 합격을 했다. 1739년에요. 그러면 이제 29년을 뺀다든지 하면 한 1710년도생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자평진전을 쓰시고 나서 도중에 한번 누구예요? 1776년, 1776년 호곤탁이라는 양반이 한번 편찬을 하셨어요. 이 책을 자평진전을요. 저게 지금 1776년도에 관용 41년 호곤탁. 그러면서 이 심여첨 선생님의 효첨이라는 이름도 벌써 이거 보세요. 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벌써 두 가지가 돼요. 이 이제 효첨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이 양반이 휘는 택번이다. 휘가 뭐냐? 어려서 부르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택번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관용 기미의 진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양반이 원서라고 해서 호곤탁이라는 분이 이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호곤탁 1776년도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이 책을 자평진전 평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설하고가 손을 댄 것이 설하고 생물연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1886년이에요. 1886년에 태어났어요. 1948년도에 죽었어요. 뭐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죽은 지 제가 51년생이니까 뭐 70, 한 80년 정도 됐네요. 1886년. 그렇죠. 1886년. 여기서 14 빼고요. 여기다 14를 집어넣으니까 62세.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하죠. 이게 태어난 시간 연월은 아는데, 월일은 아는데, 돌아간 해는 그냥 194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죽었다. 직업은 아마 공무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요. 네. 자, 그래서 심여첨 선생의
격국론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평진전이 연해자평에서부터 나왔는데 근거가 되지만, 이 자평진전은요, 이 연해자평에서 아주 수이 많은, 이거 보세요. 천북, 빈인, 뭐 삼원, 농마, 화계, 안록, 뭐 이런 이름도 알 수 없는 거, 이런 게 무척 많아요. 천덕귀인, 월덕귀인, 태극귀인, 뭐 이렇게 많은 걸 자평진전에 연해자평에서 많은 걸 싹 다 없애버리고 격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원령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원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를 하세요. 원령이 빠지고 나면 이 자평진전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원령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1장을 오늘 강의를 끝내겠는데요. 도중에 또 설하고가 분치를 했어요.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를 해놨는데, 그것대로 제가 또 비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읽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팔자의 용신은요, 전구원령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용신이라는 것은요, 적천수의 용신과 격국론의 용신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든 저러든 격국론에서의 용신도요, 내가 쓸 용자, 귀신 신자니까 쓰기 위해서 잡는 신이니까 우선은 용신이 최고겠죠. 격을 잡든 뭐를 잡든 용신이니까요. 필요한 신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전구원령, 오로지 원령에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원령에서 구하라. 일관과 배, 짝을 이루어서 원령지지와 짝을 이루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과 극과 같지 않다. 부동, 생극 부동하니 격국이 분원, 격국이 따로 떨어지는, 다를 것이다.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으니까 격국이 나눠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관인식, 이건 뭔가 모르게 부드럽죠.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식신은 차는 용신지선, 용신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용지자, 편안하게 순하게 쓰라 라는 거예요. 살상겁인, 이건 이제 무섭죠. 소리가 살, 죽일 살자예요. 상처 입히고요. 겁탈하고 칼날인자입니다. 겁탈을 빼앗고 도둑놈과 강도죠. 살인자죠. 이건 칼을 불 살인자죠. 강도죠. 차는 용신이 불선하니, 쓰는 신이 선하지 않으니, 착하지 않다는 소리죠. 역용하라, 역용지자라 이래요. 당순이 순, 마땅히 순하게 할 때는 순해야 되고요. 당역이요, 마땅히 거역해야 될 때는 거역을 해야만이 배합득이라, 배합하는 것이, 짝을 맺고 합해지는 것이 마땅함을 얻는 것이니 개위 귀격이라 라고 해서 모두 귀격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심여첨 선생님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요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 귀격이라는 걸 잘 안 써요. 근데 이 심여첨 선생님 당시에는요, 이 귀격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격이 진짜 좋은 격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엔 그런 귀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선생 살았을 때 1700, 1800년도에만 귀격이 있었고 요즘은 귀격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때 당시만 해도 벼슬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관직에 나간 사람들을요. 그래서 귀격 했죠. 그래서 그렇지. 요즘은 귀격들이 많다고 할까요? 그럼 오히려 많다고 하겠죠. 아예 하면 좋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 제가 벌써 끼어들었어요. 역자주했습니다. 여기서 역평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평주자인 설하고가 원주자인 쇼첨님의 의도를 물타기 하였기 때문이다. 물타기 했어요. 왜냐면 다음에 낙오의 설명이다 라고 해서 낙오라고 했죠. 자, 여기에 물타기한 이유는 왜 했을까요? 라고 하면, 오직 격이라는 것, 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잘난 척하고 용신자 팔자중 소용지시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주를 달았어요. 그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있는 것이 업부법이니 통관법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격국론에는 해당도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 있는 이론을 끌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저 격국론을 강의하는 착평 진전을 강의하면서 왜 업부법에 대한 용신을 끌고 왔을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타기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설하고가 욕을 먹는 거죠. 요즘 격국론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영지법은 불일이다.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한결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타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해첨 선생은 오직 용신은 어디서 찾으라? 원령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납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가분이 하래 5종 5종류로 다 용신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 몰라서 그래요? 격국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물타기죠. 부억, 첫 번째 부억이라는 게 있다. 이론이 강한 자는 억지, 이론이 강하면 눌러주고요. 이론이 약한 자는 부지, 도와주라. 차이 부억 원령 위 용신이다. 이 원령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슬쩍 원령까지 집어넣을 뿐이지 부억이 용신이다 라고 했죠. 원령자는 빼이죠. 물론 원령이 사주에서 전체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는 4분의 3은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슬쩍하니 원령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부억이 용신이다 라고 해야죠. 예. 참 설하고의 이 잔머리를 누가 탓하겠어요. 참 이렇습니다. 병약용신이 있다는 거예요. 병약용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도와주는 것이 희신인데, 즉이 그 상기부자, 그 도와주는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병이 된다. 그걸 누가 몰라요. 여기 또 억하는 것이 반가운데, 거기억, 그 억자, 그 눌러주는 걸 제거하는 것이 또 병이 된다. 그러니 제기병자, 병신, 그 병을 제하는 것이 즉이 약이니 이것이 바로 병약취용시다 라고 했어요. 원령을 쓱 빼버렸네요. 여기서는 원령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 때나 원령 쓰면 안 되죠. 조후용신을 또 얘기를 하죠. 금수생어 동령이고요. 목화생어 하령이 있을 땐 기후가 태한태조, 매우 춥고 매우 메마르서 이 조화기후가 위급하니 이 조후의 용신이다. 이걸 조후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왕이라고 있죠? 이건 이제 적천수를 자꾸만 이거는 조후용신은 주로 병약용신은 어디서 끌고 온 걸까요? 저 명리정종에서 장남 선생이 지은 명리정종에서 끌고 온 거고요. 이 조후용신은요, 억불원이나 격국론에서도 있고요. 아마 이런 데서도 다 있을 겁니다. 자, 전왕 이거야말로 이제 임철초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주의 기세가 편하 일방 한쪽으로 쏠려서 그 세력이 불가역, 그 세가 거역할 수가 없으니 오직 이 순기기세,
그 기세를 따르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하는 것이니 혹종, 혹화, 혹은 종하거나 혹은 화해도 급, 일방, 전황 등 격국 계시라. 전황 모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니 전황격이다라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이 통관용신. 예. 양신이 대치해서 강약이 균평. 예. 고르게 있어요. 간간하게 있는 사주예요. 각 불상하. 서로 위아래가 없어요. 다투긴 해도요. 그래서 모름지기 조화지 의미, 그걸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통관위용신이다 라고 해서 대략 이게 이제 가운데 이제 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목과 금이 싸움이 일어나면 요 사주의 통관신은 뭐예요? 수조목,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좋겠죠. 예. 이런 걸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목과 금이 싸울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불에 넘어서질 않는다. 차오자 이 다섯 가지를 넘어서질 않는데 개종 모두가 따르는 게 원령으로서 추정해서 지어 명칭선악. 이게 이제 또 이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면 임철조 선생을 끌고 들어와요. 이 이론이 이제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게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뭐죠? 적천수 천미에서요. 지어 명칭선악. 명칭이 착하고 악한 것은 있지만 무관기룡, 기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이 벌써 이미 선악을 나눠놨잖아요. 살상법인, 이거는 악이에요. 예. 그리고 재관인식, 선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중주자인 설하고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명칭 선악과는 무관하다. 기룡에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위아소희. 내가 반가운 것은 뭐예요? 효상 7살. 편인이나 상관이나 7살이라도 계위길신. 길신이 된다. 이것이 누가 얘기를 했어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범하속이. 나를 범하에서 끓이는 것은 정관이나 재성과 인성이 있어도 동의약물 같이 나쁜 물건이다. 이것이 이제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걸 설하고가 여기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거 지금 불능집 이래하라 논하라 한 가지로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느냐 제호라고 해서 배합득이에 있을 뿐이다. 이라고 하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하여 용신이 중요하고요. 고로범 오행지 마땅한가 끓이는 것이 있고 간지의 성정.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가 깜빡하죠. 마우스 흔드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또 미쳐서 생왕사절 회합 형충지 해구 방법 이런 걸 하는 방법은 동의 같다 취용 용신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소당주의 주의해야 된다. 모름지기 이론이나 실익 근본이 있는 것이니 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을 행하면은 이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바람하지 않건대라고 해서 이게 이제 행하면은 다행이라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바라건대라고 부사입니다. 부사하면서 읽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바라건대 주의급제하라. 주의해서 그곳까지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 전부 다 어디서 끌고 온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격국론을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물타기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효천님의 격국론을 물타기하고 있다. 더하여 사례명조까지 등장시켰어요. 여기 지금 사례명조가 몇 개가 아주 엇불어나면 엇불어낸 사례명조 몇 개 있고요. 전부 사례명조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물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건 병야, 조후, 전황,
또 이 앞에 보면 없고 부엌용신, 네, 병약용신, 조우용신, 전암용신. 네, 그러나요? 통관용신 5개. 네. 이렇게 해서 사례명령까지 전부 넣어놨어요. 아니, 격국론을 증주를 하면서 적천수에 있는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효천미의 격국론을 물타기하고 있다. 더하여 사례명조까지 등장시켜서 분치를 하였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해서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강의를 해야 되지, 증주를 한다는 사람이 원주의 증주란 그 원주를 충실히 따라야만이 증주를 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비평을 하든지 해야죠. 비평은 안 하고. 네, 잘못된 거죠. 자, 이것이 다시 심여참 선생 이론으로 오는 것입니다. 희로, 선이, 이건 뭐예요? 금세 얘기했듯이 재관인식, 선한 것입니다. 순영지, 그것을 순하게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재성부터 나오십니다. 사실은 관성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재성부터 나옵니다. 재성은 반긴다, 식신을. 예, 그래서 상생하는 걸 반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신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예, 재성을. 식신생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관, 관을 생해서, 재성이 관을 생해서 호재, 나를 보호한다. 바로 이게 구신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한문을 못 쓸까요? 부활구자입니다. 부신. 이게 상신이 되고요. 상신과 부신이 딱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하나 가운데 들어오면 식신생재 재생관 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삼박자를 해라. 관성은요, 투재, 재성을 반겨서, 재성이 투출해서 상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재생관, 관생인 하라. 인성을 생해서 보관, 관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성을 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자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요, 포악한 남편을 보호해 주니까요. 또 인성은 반기는 게 관사를 반기죠. 살인 상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성은 곧 겁재를 생해서 곧 호인,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인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인성을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식신은 신앙한 것을 반기죠. 상생하죠. 일주가 식신을 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식신이 많으면 일주가 약해져요. 너무 지나치게 기운을 빼서요. 그래서 생재해서 보식, 식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생식상, 내가 식상을 생하고 식상생재까지 하죠. 손주까지 낳게 되면 여자가 힘이 많이 빠지겠죠. 자, 불선이 역용지. 불선한 것은 역용한다. 아주 수없이 심여점 선생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하 불선격을 흉격으로 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위에 선격은 뭐라고 했을까요? 길격으로 칭한다 라고 했을 겁니다. 즉, 칠살은요, 식신을 반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흉격이니까 제복하기 위해서죠. 제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요, 끓인다. 뭘 끓일까요? 재인이 같이 재성과 인성이 도와주는 것을 끓이는 거예요. 칠살이. 그러니까 식신이 제복하는 걸 바라는 것이죠. 식신이 제복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반깁니다. 재성과 인성의 도움을 끓이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 이거예요. 흉격이니까. 상관은요, 희폐인, 인성으로서 제복을 시키는 걸 반겨요. 그러니까 재성을 생해. 이거는 이때는요,
사실은 이 칠살은요, 인성을 사실은 끓이긴 끓여도요, 기운을 빼니까 그래도 약간은 써요. 근데 재생사라는 건 안 됩니다. 이 재생사는 절대 반대고요. 인성은 그래도요, 칠살일 때 인성은 좀 써요.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을 써서 일주를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재성은 절대 칠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철조 선생한테 가서 디밀면 필요하면 써라 라고 하셔요. 생재를 하면 왜 그럴까요? 화상을 해서 그래요. 상관의 기운을 뺀다라는 거예요. 나쁜 기운을 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관살로다가 제복을 시켜야 돼요. 이거 지금 흉격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시잖아요. 끓이는 건 관살이 없는 것, 구무, 갖춰지지 않는 것을 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월급은, 이거 월급은 뭐예요? 법적격이죠? 예, 그래서, 뭐예요? 투관, 관이 투출해서 제복하는 건데요. 이용해라. 재성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 재성으로서 만약 일주가 강해서, 비겁이 강해서 재성을 쓸 때는요, 뭐냐? 식신이 투출해서 그 겁재의 기운을 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차는 순역지 대략이다라고 해서 순하게 쓸 때와 반대로 쓸 때의 크게 설명하는 것이죠. 대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 부지라고 했으면 어디까지 하냐면 이 끝까지 갑니다. 알지 못한다를 맨 나중에 설명해야 돼요. 오로지 전주 제강으로서 주인을 삼고서요. 전주니까요. 제강으로서 주인을 삼고 그런 연후에 장차 사주의 간지에 따라서 자자 글자마다 통해서 귀 어디로 통하냐 원령을 통해서 돌아서 가는 것을 통기란 그 원령에서 통해서 그 한번 거쳤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갖고 희기를 보라. 그거 한번 거쳐서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정관에서 폐인을 했으면 정관격에 폐인을 한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구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인쌍전이라고 여겨야지. 더불어 인수가 용관, 인수가 용관을 쓴다는 건 인수격에 관을 쓰는 건 뭐예요? 이건 상신을 쓰겠다는 거죠. 정관에서 폐인한 건 뭐예요? 이건 구신으로서 쓰는 거예요. 같이 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격이름, 그러니까 확실하게 격을 잡았으면 상신과 구신을 확실하게 잡아라 라는 것이에요. 헷갈리지 말고. 재성에서 식신을 쓴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식신생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신이 곧 뭐예요? 상신이에요. 그런데 재봉식상, 식생, 재성이 식신이 생하는 걸 만나면 이건 식신격이죠. 그러면 이건 식신격에 재성을 생하니까 아니죠. 식신이 식신생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재성이 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재로 여기는데 더불어 식신생재격과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만 쭉 붙이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거 얘기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5번 똑같은 소리예요. 갱유 설격에서 양인을 만나면, 양인이란 이건 뭐예요? 겁재죠. 겁재를 만나면 불이위 여기질 않는다. 양인이 겁재가 이 일주를 돕는다. 돕고 제살, 살을 제한다라고 여기질 않고 뭐예요? 살로서
양의를 눌러준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확실하게 원령에서 원령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역시 원령에서 무용신자. 원령에서 용신으로 쓸 수 없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고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록곡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록곡격에서. 만약 목생 인묘월 이러면 인묘월이면 벌써 록곡 아니면 양인격이죠. 일과 더불어서 월이 같으니 본신은 불과위요. 내 자신은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니까 비겁 용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원령에서 원령과 월지와 일주가 같은 오행이면 절대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심여점 선생의 이론이에요. 물론 자평진전 이론도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필 반드시 사주에서 유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고 없는 걸. 재관, 살식 이 네 가지가 천간으로 투출했던 지지로 뭐였든 간에 이걸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보라.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별도로 취용신, 다른 신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래, 원령이 위주요. 그런 의미의 심용, 용신을 찾는 것이지, 원령부터 찾아보고, 보고서 나머지 용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원령에서 권력이나 월급직격이다. 라고 하면서, 즉, 이게 뭔 뜻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라고 하면, 용신으로서의 용이, 즉, 용신이 아니다. 이 비자는 여기 와서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용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곡 월곡격에서 용신이라고 하지를 말아라 라는 뜻이죠. 용신으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석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러나 끝내는 원령을 주로 삼고 그런 후에 용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 월곡격으로 용신으로서 쓸 수 없는 것이다. 용신을요. 권력격 월곡격은 격을 잡아놓고도 그걸 용신으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역자줄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옛날에 써놓은 건데, 원령이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작 만들어 내가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하늘에서 내린 명이다.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다. 때문에 원령은 직업궁도 된다. 원령의 합충은 반드시 통변해야 된다. 격이란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급수이다. 때문에 길격은 상신과 부신을 찾아야 한다. 물론 흉격은 제복할 용신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 다음으로 소라는 오행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격을 길격과 흉격은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 길격은 선영하고요. 흉격은 제복을 해서 찾는 신을 먼저, 제복할 신을 먼저 찾아야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격이 다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제복하는 신을 먼저 찾아놓고 그 격용신을 쓸 거냐 못 쓸 거냐는 나중에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차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간단히 끝내고요. 2장으로 이제 다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논용신 성패부이라고 해서 용신을 성하고 패하고 잡아놨는데 성하고 패하고 구하고 또 패한 것을 구하고 응하고 하는 구응신,
것도 찾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